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 09번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교재 페이지는 7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지문은 역사에서 역사 의미론의 한 분야인 이제 개념사에 대한 지문인데요. 아마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조금은 생소했을 지문이죠. 이 개념사라는 건 역사 안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새롭지만 우리가 우리 시대 안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도 굉장히 잘 선택하고 비판적인 그런 태도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단어들, 개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선 정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개념사라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역사 의미론의 한 분야인 개념사는 이라고 개념사라는 이제 화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으면서 개념사란 무엇이냐? 역사적 사건에 등장한 개념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등장한 개념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해한 개념을 통해서 역사를 해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에 등장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해명하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학의 내용을 가지고 와줍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개념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만을 탐구했어요. 여기서의 연구 대상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은 전통적 역사학에서는 그냥 정의의 대상, 연구 대상은 그 개념과 관련된 진짜 사건들만을 다뤘지만 반면에 개념사의 연구 대상은 개념이다. 개념사에서 연구 대상은 개념입니다. 사건뿐 아니고 개념도 연구 대상이 개념사에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은 구체적 사실들에서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생각 혹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고 종합해서 얻은 보편적인 관념을 언어로 표현한 것 이런 연구 그 개념사 안에서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개념사에서의 개념이란 이런 걸 말한다고 해요. 이 중에서도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요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념사입니다. 그래서 개념사에서는 이런 개념을, 위에서 말한 개념을 당대 사회와 관련지어서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개념을 해석하려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개념사에서는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지문을 보시면 먼저 개념사가 뭔지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개념사의 정의죠. 개념사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정의.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전통적 역사학과 개념사를 차이점을 좀 뽑아내 주면서 대조하여 특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개념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여기서 이제 정의한 그 개념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걸 연구해 라고 하는 개념사의 연구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개념사가 뭔지, 그리고 개념사가 뭘 연구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개념사의 연구 대상과 정의가 되겠죠. 개념사의 정의와 연구 대상.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사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앞에 이야기했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념사에서는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인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 첫째로, 개념은 당대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가 된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를 한다. 그래서 개념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내용과 의미에 부가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이용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개념이 단순히 그냥 정의된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개념 자체가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 자극하거나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특정한 사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령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 표지죠. 가령 이런 것들은 예시. 그래서 근대화라는 예를 들어주면서 이 근대화는 이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서 특정 목표에 맞게 움직여라 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촉진한 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 변화를 자극하거나 촉진했던 예를 이제 근대화라는 개념을 연결을 시키면서 단순 단어가 아니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개념사에서 개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사 두 번째 문단은 개념사의 관점에서 본 개념이죠. 개념사의 관점에서 본 본이 좀 이상하죠? 관점에서 본 개념이란 건 우린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3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주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걸로 그럼 어떻게 연구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죠. 자,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이제 그 토대로는 뭐 기초가 된다, 뭐 근본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 개념에 대한 것 그 앞에서 밝힌 관점을 기초로 해서 개념사에서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것의 변화를 연구하는 어떤 분석, 어휘론적 분석과 한 대상 혹은 한 개념에 대한 지칭어, 유의어, 반의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용어를 연구하는 명칭론적 분석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 개념사의 연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휘론적 분석과 명칭론적 분석이 있고 이 두 가지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와 변화를 연구하거나 뭐 지칭어, 뭐 유의, 반의어, 관련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론입니다. 먼저 이 예컨대를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예시를 들어줄 것이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는 예시. 그래서 지금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어휘론적 분석과 명칭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 방법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를 분석할 때 어휘론적 분석은요. 다양한 그 학문적인 분야에서 정치학, 경제학과 같은 분야에서 개념이 제국주의가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하고 어떤 의미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한다. 여기 의미, 개념의 의미와 변화를 탐구하는 분석하는 어휘론적 분석에 맞는 거죠. 한편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명칭론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뿐 아니라 그러니까 관련돼서 쓰인 용어들 그래서 제국, 식민주의, 문명, 인종, 선교 이런 것과 관계를 맺고 사용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제시해준 명칭론적 분석에서 제시해준 이런 내용들은 그 지칭어, 유의어, 반의어, 관련 용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분석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으로 명칭론적 분석, 어휘론적 분석을 한다라는 연구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은 개념사의 연구 방법 두 가지. 어휘론적 분석과 저는 조금 줄여서 쓸게요. 명칭론적 분석. 이런 두 가지 개념사의 연구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 분석 방법 말고 또 다른 분석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또 이런 걸 토대로 또 어떤 분석을 하냐면 개념사에서는 개념에 대한
공시적 분석과 통시적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휘론적 명칭문적 분석도 하고 동시에 공시, 통시적 분석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공시적, 통시적은 이 지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지문이나 등등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공시적 분석은 같은 시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 공시라고 하면 보통 같은 시대, 같은 시기로 볼 수가 있고 통시는 이제 여러 시대를 통과하여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시대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통시라고 하면. 그래서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같은 시대 내에서도 연구하고 다른 시대를 걸친 연구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공시적 연구는 특정 시대에 한정한다. 라고 하니까 아까 같은 시대 안에서 연구한다고 한 내용과 맞죠? 그래서 개념이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언어 비언어적 맥락과 관련돼서 사용됐고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묻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같은 시대 안에서 특정 개념뿐이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숨은 뜻 혹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 숨은 의도, 이것의 기능과 영향력, 이것을 같은 시대 안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떤 숨은 뜻, 숨은 의도, 기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시대 안에서 연구하면 공시적 연구. 그 다음에서는 통시적 연구가 있는데요. 통시적 연구는 아까 말했듯이 시간의 흐름, 여기는 특정 시대라고 했다면 여기는 시간의 흐름,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변화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걸쳐서 연구를 하겠죠. 개념의 영향력, 개념의 사용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본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가령을 통해 예시를 들어주면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의미가 추가되고 강조되었는지 아까 그 윗부분에서 보면 개념은 내용과 쓰던 경험에 덧붙어서 다른 내용과 의미가 쌓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사회가 변화하면 개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추가되고 강조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반대 개념이나 유사 개념과의 의미론적 관계가 변화는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반의어가 바뀌면 그 단어의 의미도 변한 거니까 그래서 개념의 사용이 뭐 확산 축소되었는지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쨌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변화를 보는 통시적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단의 주제는 이런 연구 방법 중에서 공시와 통시적 연구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념사의 연구 방법, 공시적, 통시적 연구 방법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사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념사의 방법론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피하려는 개념사 특유의 인식론에 입각해 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피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이 개념사 연구라는 거예요. 자, 시대착오적 인식은 뭔지 궁금하죠? 말이 어려우니까.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은 과거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 속에서 당연히 현실이다라고 생각했던 역사적 실제, 과거의 현재만을 진실된 역사로 인식하거나 왜냐면 인식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던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또는 현재의 역사가가 재구성한 당시 현실인 현재화된 과거만을 그래서 지금의 입장만으로 본 역사를 또 진짜야 라고 인식하는 이 두 가지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 그대로 이제 하지만이라는 이 역접해주는 말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 역사가든 이 개념 형성 과정에서는 주관적 인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사는 과거의 현재와 현재하던 과거 간의 대화를 왜냐하면 우리는 공시적 연구도 하고 통시적 연구도 하고 여러 개념과의 쓰인 의미도 알고자 하고 변화도 알고자 하니까요. 이 두 가지의 대화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개념사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주는 말이죠. 개념사 방법론은 역사적 실제 안에서 과거의 사람들이 의미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을 파헤치고 현재 안에서도 그 사고방식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요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과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는 방법론이 왜 이걸 하는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정리해주는 문단이므로 마지막 5문단은 개념사 방법론의 목적과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의의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사를 하는 이유와 의의를 정리하면서 현재 과거의 의미를 이제 찾아주면서 하는 연구이다. 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을 텐데 고생 많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